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넷파크입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영수증 한 장이 있습니다. 어묵 한 그릇에 1만원, 파전 한 장에 2만원, 통돼지 바베큐 한 접시에 5만원. 지역 축제라 쓰고 합법적 강도라 읽는다는 비아냥까지 들립니다. 우리는 그저 상인들의 탐욕을 욕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바가지 요금 뒤에는 대한민국을 덮친 가장 무서운 경제적 재앙, 바로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상인이 사기꾼이 된 것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경제적 비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바가지 논란을 넘어 지방축제가 왜 멸망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축제 장터의 낡은 천막 아래 숨겨진 대한민국 지방 경제의 시한폭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도시들은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제발 와달라고, 제발 우리 지역에서 돈 좀 써달라고 수억 원의 홍보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이 찾아오면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주머니를 털어버립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살 행위입니다. 고객 생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걸까요? 아니면 거위가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기라도 챙기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축제 상인들을 탐욕스러운 빌런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2만원짜리 파전을 팔아야만 집에 1,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면요. 이 미친 가격표는 단순한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지방 경제가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축제장 천막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인들의 장부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숫자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가 사먹는 5만원짜리 바베큐, 그 원가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기값은 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만 5천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축제 브로커와 자릿세라는 유령입니다. 지방축제는 대부분 단기간에 열립니다. 지자체는 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는 또다시 하청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팀장이라 불리는 브로커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한 뒤 웃돈을 얹어 재임대, 재재임대를 놓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내려가는 동안 자릿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상인이 축제 기간 3일 동안 장사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자릿세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시작부터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3일 안에 본전을 뽑고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리담에 불가능합니다. 회전율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유일한 선택지는 고마진, 즉 바가지 요금뿐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다단계 착취 구조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생존 투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자릿세 구조를 깰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자릿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지방 소멸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소도시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 물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재료도 지역에서 바로 조달했죠. 하지만 지금은 요리할 할머니들은 너무 연로하셨고 서빙할 청년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축제를 하려면 외부에서 전문 상단을 불러와야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트럭을 몰고 내려오는 그들의 이동 비용, 숙박비, 체류비가 고스란히 음식 가격에 전가됩니다. 심지어 얼음 하나, 가스통 하나를 조달하려 해도 지역 내 인프라가 무너져 타 지역에서 공수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조달이 불가능한 현지 축제. 이것이 바로 고비용 구조의 핵심입니다. 인구가 없으니 인프라가 없고 인프라가 없으니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니 비용이 폭등합니다. 지방축제는 더 이상 동네 잔치가 아니라
거대한 물류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입 박람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외부 인력을 써서라도 축제를 강행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속사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축제란 무엇일까요? 문화행사?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예산 소진을 위한 알리바이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지자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축제를 열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지자체로 찍히고 내년 예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좀비 축제가 난립하게 됩니다. 전국의 지역 축제가 1년에 100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3개꼴로 축제가 열리는 셈입니다. 콘텐츠는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 똑같습니다. 트로트 가수 초청, 야시장, 불꽃놀이. 차별성은 없고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축제의 질보다 방문객 수라는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무료표를 뿌리고 동원 가능한 인력을 카운트해서 수십만 명 방문, 경제 효과 수백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실제로 지갑을 여는 소비자는 바가지 요금에 치를 떨고 돌아갑니다. 성공한 것처럼 포장된 보고서 뒤에 신뢰를 잃고 파산해가는 지역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독약을 사서 마시는 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독약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MZ세대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들에게 국뽕이나 지역 감성 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저 현상과 해외여행입니다. 지방축제 가서 바가지 요금에 기분 상하고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쓸 바에야 그 돈으로 일본에 가서 오마카세를 먹고 온천을 즐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갈 돈으로 동남아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내 여행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비교 영상이 올라옵니다. 한국 축제 10만원 상차림 vs 일본 시장 10만원 상차림. 이 시각적 비교는 치명적입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지방축제는 단순히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나를 호구로 보는 곳이라는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단절입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시장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지방축제는 소멸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까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려면 반창고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백종원 대표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시도한 가격 정찰제와 키오스크 도입, 바가지 신고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콘텐츠의 차별화와 운영의 투명화입니다. 외부 상인에게 자리를 팔아넘기는 자릿세 장사를 금지하고 지자체가 직접 상권을 관리하거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 문화를 벗어나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스토리와 체험을 팔아야 합니다. 남들 다 아는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싸도 지갑을 엽니다. 문제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퀄리티입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은 상인들의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축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방축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 소멸, 지역 경제 붕괴, 관료주의의 나태함, 그리고 신뢰 자본의 고갈이 만들어낸 종합적 재난입니다. 상인 한두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자생력을 잃고 기생적인 구조로 변질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한번 떠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축제는 링거를 꽂고 간신히 버티는 시한부 환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머지않아 우리는 지방의 불 꺼진 축제장을 그리고 텅 빈 유령 도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경고이자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한 호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랩팍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